남자는 주에 한 1회에서 2회 정도 정자를 분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진짜요? 네. 아, 모르세요? 아닌데 그거 잘못 아시는 거예요 그거는. 아, 모르세요?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닌데. 잠깐만,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어떠세요? 맞아요? 전혀 아니에요. 내보야 전혀 아니에요. 어렸을 때도? 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관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에 1회 불가능해요. 이혼 사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혼 사유.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에 형사님. 저는 불륜 잡다가 실종자 잡다가 최근에 방송을 보니까 범죄 분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학문적이다. 경험에 의한 논리가 나와야 되는데 전부 학습적으로 영국이나 미국에 있는 영어 막 써가면서 범죄 분석을 해요. 이건 아닌 것 같아. 경험에 의한 범죄 분석을 해야겠다 싶어서 유튜버를 하게 되었습니다. 깡철충이라고 최근에 하게 되었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많은 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이지훈 변호사라고 하고요. 유튜브로는 아는 변호사 채널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책 그리고 아류 논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자기를 알고 상대방을 알 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차희연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 차희연입니다. 저는 강의 21년째 하고 있고 책도 쓰고 결혼정보회사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견디지? 10분에 카톡 한 개씩 하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10분 카톡 하게 내가 견디지? 말씀드릴까요? 저한테 카톡 엄청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의뢰인 중에. 와 10분에 한 30개 와. 30개 넘고 아저씨 안 봐? 뭐야? 처음에는 대표님 사장님 하다가 나중에는 아저씨 경치 받고 계속 와 계속. 뭐야 이거 뭐지 하다가 나중에는 했어. 뭘 해? 난 여자랑 같이 있네 했네 하고 있네. 미치는 거야. 배우자도 아니고 의뢰인인데. 아, 그러면 형사님 좋아해서? 아니요 전혀 아니죠. 근데 뭘 했나 했어요? 이 문자 보내고 안 보는 거에 대해서 이게 대한 병이 있는 거죠. 병적인 부분은. 상대방한테 문자를 하면 바로 회신이 와야 되는데 이걸 안 보고 안 오면 자기를 무시한다 생각하는 사람이지. 이거 미칩니다. 10분에 카톡 한 게. 의뢰인들 중에 이제 그런 분들 있게 있는데 저희도 그러면은 아 이분 지금 퇴근 시간이구나.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 습관을 가진 분들 많이 있어요. 이런 식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분들이 약간 오버싱킹도 되게 많고 자기의 생각에 되게 몰입이 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집착형이잖아요. 그래서 불안정애척에서 집착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근데 이런 분들한테 잘못 걸리면 나중에 헤어지고 스토킹 당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는 분이에요. 오히려 저는 10시간에 차라리 한 개 카톡해서 자기 할 일 제대로 하는 사람이 더 낫다. 당연하죠. 썸 탈 때야 10분에 한 번씩 해주면 고맙지만 그게 10년 간다고 생각하면 아니 썸 탈 때도 썸 타서도 10분 싫어요. 10한 개 필요 없어. 안 해도 괜찮아.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카톡을 10시간에 하나를 보낸다는 건 거기다가 이제 용건이 다 들어가게 보내는 거예요. 그게 나도 답하기가 좋은데 10분에 하나씩 보내는 사람들은요. 쓰면 돼. 자기 용건을. 근데 변호사님 하고 보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네 해야 되나? 아무 대답을 안 하고 있으면 다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카톡 스타일. 그냥 호칭, 그러니까 말하듯이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 제일 이런 사람들이 10분에 하나씩 보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고르기 싫죠. 둘 다 싫은데. 난 차라리 몸을 준 게 낫다. 몸도 아닌데. 몸에서 마음이 생기나요? 몸 완전 상하죠. 몸과 마음이 분리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데. 몸을 준다는 건 여러 명한테 줬을 것 같거든요. 몸만 줄 수 있다는 거. 마음은 한 사람한테만 주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분인데 다양한 남자랑 불륜을 하는 분을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분은 대표적으로 몸을 주는 배우자일 건데 다수랑 한 사람이랑 어떻게 살지? 그렇지 뭐. 차라리 마음이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바에는. 저는 이성 몸 좀 배우자. 이거는 용납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몸을 준다는 거는 마음이 안 가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 줄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려서 여러 번일 것 같아요. 의뢰인들 중에 꼭 확인하는 것이 있어요. 잤나 안 잤냐. 꼭 따져 부인한테. 너 잤냐 안 잤냐. 안 잤다고 하면 넘어가는데 잤다는 순간 다 깨져.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남자들은 특히 자기 배우자가 다른 남자랑 잠을 잤냐 안 잤냐를 엄청나게 따져요.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잠은 안 잤는데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딴 데가 있어. 괜찮으세요? 저는 잤냐 안 잤냐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이제 느끼는 게 다를 수 있지만 성관계를 하는 것보다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마음의 교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손 잡는 게 굉장히 야해요. 선정적이에요. 성관계를 했냐 안 했냐라고 따지시는 배우자분들은 저는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성관계를 안 했으면 그래도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용서하기 위한 밑밥 까는 거지 실제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 성이 남자고 여자고 좀 다른 게 있어요. 남자는 주에 한 1회에서 2회 정도 정자를 분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진짜요? 네. 아, 모르세요? 아닌데 그거 잘못 아시는 거예요 그거는. 아, 모르세요?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닌데. 와 이거 나 과학적인 거예요. 왜냐면
개인의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네. 이게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생물학적으로, 돼요. 오케이. 왜냐하면 남자의 정자가 28일에 한 번씩 생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양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에 1회에서 2회 정도까지는 적어도 30, 40대, 50대 정도까지도 1, 2회를 분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걸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잠깐만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어떠세요? 맞아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완전 이거는 뭐 생물학적이 아니라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내보야 전혀 아니에요. 어렸을 때도 예,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관심도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에 1회 불가능이 이혼 사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런 사유 제 유책으로 인해서 아, 왜 이걸 물어보냐면 주 1회에서 2회를 말을 하시는 남자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결혼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여자친구랑 몇 번 해야 돼요? 그러면 주 1, 2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주 1, 2회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적어도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은 적어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와이프로서 본인의 역할을 안 하고 있다라고 인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아내분이? 남자가. 네. 남자는 성적인 게 되게 중요해서 그래서 제가 아내분한테 한 달에 한 번도 안 한다면 남자는 무조건 바람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진 않은데. 그렇지 않은 거 그러니까 분출을 안 하면 몽정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제가 진짜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르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 그 형사님은 논외로 하고 보통 남자들이 일주일에 한 2번 요 정도는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생리 전후하고 배란기 때 거의 하루 이틀 정도씩밖에 성욕이 안 생겨요. 근데 그마저도 누르면 안 하고 싶어지는 게 여자고 그리고 자주 안 하고 오르가즘을 못 느끼면 더 안 하게 되는 게 여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고 여자가 생각을 하는 바람의 기준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남자가 아내가 잠자리 했어 안 했어를 좀 더 많이 물어봐서 그걸로 이혼의 기준을 삼는 것 같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잠자리가 그렇게 엄청 중요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준 배우자에 대해서 더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가지 않는데 성관계를 한다는 것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성매매도 가능한 거예요, 사실상. 맞아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고르라면 마음을 준 배우자하고는 아니다. 그럼 안 되네, 둘 다. 둘 다 안 돼요. 둘 다 안 돼. 네, 그렇죠. 근데 굳이 둘 중에 하나 고르자면 고르라면? 아니잖아요. 고르라면은 둘 중에 굳이 고르라면 마음 준 배우자가 더 낫다. 이거 고민 여지가 있나요? 기념일에 턱턱 사주는 배우자. 저도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손편지, 옷. 이거 필요 없다고. 귀찮다고. 이런 분들은 나도 똑같이 손편지를 써주지 않으면 삐지시고 그러니까 답장해야 되잖아. 그리고 사실 기념일에 3만 원 이상 절대 안 쓰는데 얼마나 쪼잔할 거예요, 사람이. 근데 제가 손편지 받았거든요 최근에. 네. 기분 좋아요. 진짜 기분 좋아요. 근데 그것도 가끔 받아야 기분 좋잖아요. 매번 일주일에 한 그렇지. 번씩 매번은 아니지. 손편지에 꽃에 3만 원짜리 볼펜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을 맨날 줘. 근데 필요하지 않아. 꽃이랑 손편지라는 건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죠. 근데 이런 걸 받으면 기분이 좋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애정이 크구나를 느낄 건데 정말 그럼 기대치가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기념일날 3만 원짜리로 뚝 떨어지는 맞아, 거잖아요. 맞아. 그러면 얘가 지금 나를 네. 갖고 놀리나? 맞아, 맞아. 오히려 화가 나겠죠. 화가 나겠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결국은 돈이 가는데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3만 원밖에 마음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은. 형사님은 남자니까 좀 다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긴 해. 나는 좀 틀리죠. 자주 표현하고 3만 원 이상 안 쓰는 배우자가 낫다. 아니죠. 그건 아니죠. 결국은 만장일치. 네, 만장일치입니다. 당연히 찐사랑이지 않나요? 그렇죠. 찐사랑 월 300? 맞죠. 아니, 머리로는 재는 사랑 월소득 1,000만 원을 선택을 해야지 좀 편안하게 살 것 같은데 마음은 찐사랑 월소득 300만 원이 아닐까. 찐사랑 월소 3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렇죠. 저도 결혼정보회사에서 보면 사람들은 조건 갖고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조건 빼고 진짜 찐사랑 찾아라가 결혼정보회사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진짜 거기에 호감이 생기지 않으면 사람들은 만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결혼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찐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이거 진짜 사랑이잖아요. 이거는 내가 살면서 평생 동안 한 번을 만날 수도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값진 거죠. 300만 원보다 훨씬 더 값진 거기 때문에 저는 찐 사랑을 선택할 겁니다. 돈을 못 벌어도 괜찮아. 찐사랑이 가슴 뛰는 사랑 맞죠? 그쵸? 설레고 가슴 뛰고 운명 같은 그런 사랑이겠죠. 저는 이런 사람을 평생에 한 번 만난다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있습니다. 저는 항상 마지막 사랑이 찐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찐사랑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주의라 저도 있었는데 차였습니다. 이 차였을 때의 슬픔이 있지만 또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굉장히 여러 가지 저한테 좋은 선물을 줬다고 생각해서 아직도 찐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찐사랑이네요. 네.
저는 찐사랑보다는 좀 특이한 케이스죠. 일단 첫 번째 직업이 없어야 된대 내가. 두 번째가 싸움을 잘해야 된대. 그리고 운전을 잘해야 된다. 그다음에 개를 좋아해야 된다. 왜 이렇게 조건이 많아요? 그분이 원했던 거 골프를 잘해야 된다는 이 5가지. 요게 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분한테. 근데 이뻐. 나이도 어려. 근데 가지기 너무 많아. 잠깐만 다시 1번이 뭐라고요? 직업이 없어야 된다고. 직업이 없다. 네. 그럼 왜지? 그러니까 나중에 알았죠. 돌싱녀였는데 남편한테 폭력을 엄청나게 당했어. 그래서 이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고, 직업이 필요 없다는 거는 자기가 돈이 많았던 거야. 운전 잘하는 거는 골프 치러 같이 갈 때 같이 운전 잘해야 되고, 걔는 또 2마리 키우고 있어. 리트리버. 또 골프를 또 잘 쳐야 돼. 남편이 아니라 거의 운전수 아니에요? 그렇지 뭐 그런 게 그럴 수도 집사네. 있죠. 집사지 뭐 집사. 집사를 구하는 이런 걸 것 원하는 같은데? 사람도 있었어 사실은 진짜로. 근데 찐사랑은 안 했지만 이런 조건을 원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만나본 적은 있죠. 아무래도 고민적인 여우가 낫지 않나? 네네네. 고민 척하는 여우인 배우자가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여우인 척하는 곰은 항상 걸려. 사람이 척을 할 수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당연히 이거 고민할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 네, 고민 안 합니다. 그리고 고민 배우자가 어떻게 여우인 척을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불가능하지 이게 않나? 근데 남자 입장하고 여자 입장하고 좀 다를 것 같은 게, 남자 입장에서는 고민 척하는 여우인 배우자가 나을 것 같고, 여자 입장에서는 왠지 여우인 척하는 곰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여자 입장에서는 어쩌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러지 않아요. 이 부분은. 아니 그리고 곰하고 못 살아요. 여우하고는 살아도 곰하고는 못 살겠다. 둔한데 둔하다고 해서 우직하지 않거든요. 곰의 나쁜 점만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네. 여우의 나쁜 점만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여우의 특성은 그래도 이렇게 비위를 맞춘다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상황 파악도 빠르고,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장점이 있는데 곰은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곰은 별로. 곰은 거의 눈치 없는 캐릭터일 가능성이 높긴 하죠. 네, 형사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열애 부분 나오니까 제가 약해서 그래요. 곰 여우 얘기 나오니까 할 얘기가 없어. 곰을 좋아하세요? 여우를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뭐 곰이 더 좋아요. 철든 척하는 연하 배우자. 저는 연애는 연하고요. 결혼은 연상하고. 철 상관없이. 어차피 철은 없어. 똑같아. 그렇다면 결혼은 연상이랑 할 거고요. 연애는 뭐 연하랑 할 수 있죠. 근데 결혼은 절대 연하랑 하지 않는다. 왜냐면 결혼이라는 거는 결국은 성 역할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전통적인.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근데 연하라는 거는 내가 남편한테 바라는 점들이 있는데 연하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키워서 어쩐다 하는데 키울 수가 없고, 그리고 호칭부터가 꼬이고.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연하는 안 된다. 연상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저는 전부 다 열합니다. 저는 여성 연하 다 만나봤지만 연하를 철든 연하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오빠라고 부르면 됩니다. 오빠. 그게 싫어요. 아 어떻게 옆으로 불러요? 나이가 어리더라도 오빠라고 부르는 순간 오빠의 역할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근데 역할이 그냥 하려고 역할을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저 사람한테 오빠라는 호칭, 그러니까 존칭인데 그걸 쓴다는 상황 자체가 제 용납이 안 되고. 나도 용납 안 돼. 아 그래요? 막 닭살 쏟는데 어떻게? 저는 오빠라고 부르니까 갑자기 약간 나보다 오빠의 행세를 하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많아도. 근데 그걸 보면서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귀여운데 그 오빠라고 딱 부르면서 하루 정도 오빠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면서 자신감을 확 갖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연상을 만나는 거하고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 연하를 그렇게 어깨에 뽕이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나는 계속 얘를 업을 시켜줘야 되는데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기분이 아니, 좋을 호칭만 바꾸면 때는 돼요. 호칭만. 매번 이렇게 우쭈 짤 필요 없어요. 호칭만 딱 바꾸면 돼요. 기분이 좋을 때는 해줄 수 있지만 진짜 같은데. 불가능. 예.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저는 친구 많은 인싸예요. 저는 친구 많은 인싸인. 저는 친구 없는 아싸인. 왜냐면 제가 아싸기 때문에. 제가 친구가 없기 때문에. 근데 바쁘시지 않아요? 바쁘죠. 바쁘죠, 바쁜데 무슨 그게 어떤 사람과 약속해서 바쁜 게 아니라서 저는 뭐 사람을 만나는 일이 거의 없고 저희 사무실 밖을 나가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온 것도 저는 굉장히 연례 행사처럼 와야 되는 멀리 이렇게 나오는 일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랑 성향이 비슷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는 제가 너무 바쁘니까 항상 집에 늦게 들어가 막 10시, 11시, 12시 막 새벽까지 일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집에만 있어서 나랑 놀아야 돼 막 이러면 제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일을 못 하니까. 그래서 차라리 아싸에서 놀다가 다 놀 거 에너지 다 빼고 그리고 나중에 집에만 있어. 그래서 집에서 얼굴만 보는 거죠. 딱 적당한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연애보다는 집에다 앉혀놓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연애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해라 라든가 아니면 살림하려면 얼마나 바쁜데요. 인싸 못해요 이거. 나가 놀다가 다 놀 거 있으면 들어와라 그러면 이제 나랑 귀가 시간이 맞는 거지. 저는 양쪽 다 불가능한데 선택을 할 수가 없어. 관심이 없어. 우리도 관심 없는데요. 그죠? 하는 거예요. 짜는 거야 짜는 짜는 거 거구나. 그냥 해. 미안합니다. 근데 그대로 둘 중에 얘기하지 하나 말고. 선택하세요. 선택 안 해야 돼.
나 변호사님하고 동일 바꿨네 그러면은 아싸로. 사람을 바꿨습니다.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아 우울증 있는데 억만장자 만나야지.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니 빚이 100억이 없으면 우울증이 있어도 되겠는데 이 빚 100억을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그대가 우울증도 없어. 그냥 너무 우울증은- 건강하잖아. 나만 우울한 것이 나만 빚이 100억이니까. 우울증이 있으면 병원 데려가면 되지. 이게 뭐가 문제야? 아니 그러니까 얘는 되게 문제인 게 우울증이 없는데 빚이 100억인 애는 되게 문제인 게 맞아, 이게 더 문제야. 빚이 100억이나 했는데 네가 우울증이 없으면 되니 지금? 우울해야지. 얘는 안 돼 얘는. 불가능. 맞아, 빚이 100억이면 우울증이 100% 생길 수밖에 없어. 이거는 그렇지. 우울증 안 제정신이 생기는 아니네. 게 그렇지. 머릿속에 100억이 꽃밭이야 이게. 100억 있으면 우울증 없지 않나요? 100억이 있어도 우울증은 생겨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목표나 이런 것들을 달성 못하는 그 갈망과 달성하고 난 이후에 구로기 상태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100억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너무 지루해. 아무리 재미있게 살려고 해도 삶이 지루해져서 구로기 상태로 넘어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게 돈이 있는데 왜 우울증 오냐는 질문이셨어요? 네, 그렇죠. 이런 경우 매우 많죠. 정말 최근에 있었잖아요. 그 게임회사 네, 네. 대표님 하셨잖아요. 맞아. 그러면 조 단위의 재산이 있었죠. 맞아. 사람의 행복은요 돈에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계에서 오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불행한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있으면 우울증이 오고요. 행복한 관계가 없을 때 내 주변에. 그래서 저는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오히려 지루하기 때문에 우울증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삶에서 우리가 이제 심리학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관점을 얘기를 할 때 내가 목표한 바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쾌락주의적인 행복. 그냥 쉬고 놀고 먹고 싸고 이러면 그 행복한 거. 근데 이 두 가지가 둘 다 필요한데 사람이 제일 금방 우울증에 오는 경우들이 뭐냐면 목표가 없을 때 꿈을 갖고 목표를 갖고 그거를 위해서 뭐가 됐든 노력을 해야 이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쉬어주는 거.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이 이제 우울증이 오는데 돈이 되게 충분히 많아. 근데 삶에서 다른 이루고 싶은 게 없어. 그럼 우울증이 오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제가 옛날에 한번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돈이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네. 그런 영상을 찍었는데 댓글에 뭐가 달렸냐면 네가 돈이 있는데 불행하면 네가 돈이 부족한 거다. 그러니까 다 돈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 당연히 가능한데 돈이 있어도 우울증이 올 수 있죠. 오히려 더 많다고 그래서 봐요. 돈이 많으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꼬이고 배신도 너무 많고 그래서 사람에 대한 그런 상처도 많고. 그럼 제가 왜 여쭤봤냐면 지금 저는 우울증 자체가 없어요. 우울증 걸린 사람을 왜 저 사람이 우울증 걸리지? 나도 힘든 거 있고 사람 다 누구나 고통스럽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고통을 느낀다 해서 우울증이 오거나 그런 적은 없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나한테 돈이 100억이 생겼어. 그럼 나 우울증이 없지만 돈 100억이 있으면 더 행복해질 것 같고 우울증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물론 박사님처럼 돈 있는 사람도 우울증 당연히 오겠죠. 말씀하신 대로. 우울증 있으셨어요? 저도 엄청 심하게 있었죠. 저는 불면증이 매우 심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잠을 못 자면 버틸 수가 없거든요. 일상생활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그때 이제 병원 가서 약 먹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저는 매일 우는 걸로 왔었어요. 눈만 뜨면 눈물이 나는 거야. 잘 때까지 눈물이 나는 거야. 그렇다고 죽지는 않더라고요. 이혼하고 난 뒤에 그 일이 여러 가지가 겹치면 우울증이 와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는 것들을 보면 자기가 열심히 구축해 놓은 것들이 한 번에 무너졌거나 자기의 세상이 깨졌거나 이럴 때 한 번에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우울증에 되게 심하게 걸려 있을 때 그때 이제 군 법무관이었어요. 군 검사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군 검사가 부검을 지휘한단 말이죠. 저도 이제 부검을 이제 참관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울증이 심하면 죽고 싶죠. 죽고 싶은데 그래 내가 죽었을 때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내가 죽었어. 그러면 변사체가 되겠지. 그럼 나를 부검하겠지. 내 동료들이 나를 참관해서 보겠지. 그 절차가 너무 싫은 거예요. 야 이건 안 되겠다. 최소한 내가 전역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시간을 버는 거예요. 시간을. 그렇게 해서 사실 진짜 도움이 됐거든요. 왜냐면 우울증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러면은 살 힘이 없어요. 내가 앞으로 한 4, 5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이만큼은 살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인데 당장 오늘만 살면 돼요. 오늘은 살 수 있거든요. 어떻게 짜내서? 그러니까는 내가 부검을 하면 안 돼. 그러려면은 전역하고 다른 데서 죽어야지. 그러면 한 몇 년을 몇 벌었단 년을 말이에요. 버틸 수 있으니까. 이게 우울증이 생각이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무기력 뭐 이런 것들도 그렇지만 때문에 사실 우울증을 빨리 치료받았다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울증 약 때문에 부작용도 많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뭐 생각할 게 없네. 그치? 바람 피우는 애 배우자. 최악이죠.
당연하죠. 바람 피우는 배우자. 바람 피우는 배우자는 밖에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근데 도박으로 전 재산이라는 건 내 재산도 탕진하는 거니까 이거 나한테 재산적인 피해를 주니까 안 된다. 저는 상담을 하다 보면 도박 중독 가족들이 와요. 도박 중독 센터 가면 이제 부부가 결혼 생활 8년인가 했는데 남편이 도박으로 탕진한 돈이 10억이었던 거예요. 여자가 혼자 돈을 벌어서 애도 키우고 돈 탕진한 것도 다 메꿔준 거예요. 근데 모은 돈도 없을 거고 10년 동안. 근데 이 사람의 연봉 1억이 넘느냐? 아니에요. 연 1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았냐 봤더니 계속 알바하면서 돈 생기는 거랑 뭐든지 다 한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이 어디 있어? 없지. 10억이나 메꿔줄 정도를 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 사실 이분도 도박 방조범이에요. 남편이 도박을 하는데 경제적인 지원해준 거거든요. 맞아요. 그럼 결국 아이들만 고생하는 거지. 도박 중독자 센터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도박하는 사람한테 절대 돈을 대주지 마라. 근데 항상 도박하는 사람한테 돈을 대준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도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도박의 끝은 자기가 죽거나 다시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이거 못 벗어나거든요. 못 벗어나요. 벗어나기 힘들어요. 못 이거 벗어나요. 아무리 있다고 해도 힘들어요. 돈줄을 끊어야 돼요. 근데 그분은 지고지순한 사랑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을 하셨네요. 도박 관련해갖고 이혼 사유 이거 1순위죠? 많죠. 유책 사유 중에 이건 1순위 같은데 그죠? 진짜로. 도박이 뭐 요즘은 그런 옛날식의 도박이라기보다는 주식 같은 것도 도박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식 투자나 선물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정보 없이 막 하는 거 도박식으로 하는 분들 때문에 가산을 탕진하는 분들 많죠. 차라리 바람 피운 배우자는 그냥 월 얼마 쓰지만 도박은 있는 카드 한도와 빚의 한도를 모두 끌어다 간다는 맞습니다. 게 네. 이 바람 피는 배우자는요 되게 계획적이고요. 돈도 아껴 써야 돼요. 맞아, 맞아. 왜냐면 들키면 안 되니까. 맞아. 내 돈을 아껴서 맞아. 불륜녀한테도 써야 되고 집에도 돈 줘야 되잖아요. 티 안 나게 하려면. 그리고 굉장히 자기를 잘 가꿀 거니까 좋죠. 바람 그치. 피는 배우자는. 저는 선물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도요. 간 곳은 추억이잖아요. 추억을 계속 리셋하는 거잖아요. 근데 선물은 네, 그게 낫겠네. 지금 표시니까 애정의 표시인데 그냥 표시니까. 선물은 루틴하게 할 수 있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장소를 간다는 거는 아무래도 생각이 날 수밖에 없으니까. 1년에 돼서 10번. 일주일에 한 번씩 상대 본가 가기가 그 얼마나 힘들겠어. 횟수로 봐도 그렇고 일주일에 한 번이면 근데 54번 아니에요? 둘 다 힘든 게 한 달에 한 번 제사가 있는 집은 거의 종갓집이잖아요. 그럼 저 종갓집에 맏며느리거나 어떤 며느리면 앉아가지고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전을 부치고 음식을 해다 날르고 이거 한 이틀 정도 가가지고 1박 2일을 일하다가 오는 거거든요. 아니 괜찮으세요? 이거보다 낫죠.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본가 가는 것보다 낫지. 본가 가서도 전 부쳐야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당연하지. 일주일에 한 번씩 더 힘들죠. 나 왜 오라고 하겠어요. 뭘 시키려고 오라 하겠지. 정신적인 스트레스 줄 게 뻔하기 때문에. 이거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일주일에 한 번 견딜 것이냐, 몸 힘든 거를 한 달에 한 번 견딜 것이냐. 아니 제사 가도 정신적으로 힘들고 몸도 힘들고 똑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본가 가도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거는 똑같다고 봐요. 빈도를 더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선택을 하는 그쵸? 거네요.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저도 제사 10번이 낫겠네요. 그죠? 근데 둘 다 싫은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니 말도 안 돼. 이런 상황 있을 수 없고. 그렇지. 있을 수가 없지. 이런 분은 없을 수 결혼하기 없는 힘들고. 그래 맞아요. 저도 제사 10번이 낫죠. 이것도 너무 당연하다. 나한테만 친절한 배우자잖아요. 그죠. 네. 진짜 최악은 남들한테는 친절한데 나한테 친절하지 않은 배우자가 최악이잖아요. 바깥에서는 나쁜 놈 소리 들어도 나한테만 천사면 최고의 배우자니까. 아, 그래요? 그럼요. 단 데서도 잘해야 되지 않나? 다른 데서 당연히 잘해야 되는 게 맞지만 굳이 이런 상황이 많잖아요. 같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둘 커플이야. 근데 여기서 이 사람한테 잘해주고 나한테도 잘해주는 것하고 이 사람 빼고 나한테만 잘해주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 모두에게 친절한 배우자는요 아무래도 쓸데가 없어요. 나쁜 사람이에요. 사리분별이 없고. 왜냐면 사람은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나랑 제일 가까이 있는 관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기 멀리 있는 관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모두 똑같이 친절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가장 친절해야 되고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그만큼만 친절하면 되거든요. 뭐든지 중요도라는 게 있잖아요. 중요한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행동을 하는 거고 중요한 일에 가장 시간을 쏟아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중요도에 그런 가산점을 좀 많이 넣어야 되지 않나. 관계든 일이든. 저는 오늘 제일 재미있었던 게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주제는 그거였어요. 남자는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그 사정을 해야 된다. 네네네. 그 주제에 대해서 그 제일 성- 관심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 성적인 부분에서 사람들이 좀 잘 모르는 게 남자의 그 신체적인 거하고 여자의 신체적인 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를 거의 인지를 안 하고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드리는 편이에요. 저는 오늘 이 프로에 나와서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자체에 대해서 행복하고 재밌습니다. 저도 여기 와가지고 밸런스 게임 하면서 이제 다른 의견들도 들으니까 이런 관점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더라고요. 여튼 오늘 촬영하시느라 다들 또 뵈어서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